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지요. 원불교 유럽교구 소속 파리교당. 파리교당에는 김신원 교무가 30년째 교당을 지키고 있다. 이민 가방을 들고 파리 드골 공항에 내린 게 벌써 30년 전. 프랑스에 대종사님의 법을 알리겠다는 큰 꿈이었지만 꿈은 무모하고도 용감한 도전일 뿐 교도는 물론 원불교를 아는 사람도 드물던 시절이었다. 파리교당의 시작은 그렇게 도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장띠시에 자리잡은 작은 파리교당은 30여 년 동안 이민자 교도와 한인들의 쉼터가 되었고 김신원 교무의 도전은 성공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던 김신원 교무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 한다. 노후되고 교화 활동에 제한이 있던 기존 교당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도전에 이한 봉불식을 계획하고 있다. 원불교 파리교당의 이한봉불식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좀 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무 자격증 하나 따들고 프랑스로 건너간 지가 1990년 12월 말이었으니까요. 햇수로 금년에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이제 그저 그 막연한 그 꿈과 그리고 그 계획이라든지 무슨 전략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사실은 도전을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과거 전생사에 일이 거기서 한 생을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프랑스하고 인연이 좀 있었던지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제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또 혼자만 가려고 했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우리 규타원 그 장정수 그 프랑스 교령님께서 그 시절에 저를 또 부추겼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뭐를 어떻게 했겠어요? 집두절도 없고 뭐 말도 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그 서원과 신념 꼭 이런 데들을 프랑스 땅에
전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유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 유학생들을 붙들고 제가 이제 교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학생들이나 저나 그냥 피장파장이어서 다들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원불교 교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이제 그 정말로 진실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불공법, 부처로 모시라고 하는 그 정신, 그 교리 정신에 입각해서 유학생들 하나하나 만나는 유학생들에게 불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불공을 해서 교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30년, 3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다 귀국을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마치면 고국으로 가요. 남질 않아요. 거의 그냥 실패한 사람들만 남어. 이루어져도 못해서 그냥 남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정말 쓸모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또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 대체적으로 학위를 하면 다들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세어보니 22명의 박사를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마다 늘 슬프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못자리 역할을 해주는 기라도 하는구나라고 어떤 위안을 삼으면서 그들을 떠나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이 또 워낙 좋은 법이어서 이제 그런 중에 이렇게 묻어서 이제 교화가 되고 또 자리를 잡은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지인과 결혼한 케이스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현지인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래저래 한 15명 정도가 지금 법회에는 항상은 안 나오지만 항상 나오는 분들은 한 5, 6분 되고 이제 들랑달랑 이제 시간 되면 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16가족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6가족은 이제 이동성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34년을 겪으면서 많은 고뇌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신념이 부족하고 그야말로 마케팅을 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좀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돼서 될 줄 알고 갔거든요. 사실은 무모했지만 도전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뇌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지 주역에 금년 이제 또 용의해라 용을 또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역에 그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는 34년 동안은 잠용을 했구나. 무용 쓰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잠용하는 심경으로 34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견디었고 또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그 헛된 시간이 아니고 34년이라는 시간은 그 언젠가는 어변성룡해서 그 여의보지를 물든지 품든지 해서 한바탕 날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 프랑스라고 하는 더욱더 그 문화와 예술의 도시고 유럽의 관문인 파리 땅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한번
힘차게 물속에서 박차고 훨훨 한번 날아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법이 그렇게 날아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런 고민 중에 우리 교당 옆에 1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이라고는 지하철이 건설이 되는데 그냥 바로 옆에예요. 근데 그 14호선은 그랑파리, 그랜드 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좀 좁아요. 가로가 10km, 세로가 8km. 세너강이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요. 좌우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은 좀 넓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점차 실행하면서 금년 7월 달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쩍 이렇게 더 그 기간 산업을 계속 이제 힘차게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14호선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그 북쪽으로는 그 노르망디 쪽으로 이어지는 생나자르역을 지나서 더 한참 더 연장이 됐고요. 몇 정거장이 남쪽으로는 바로 교당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글리 공항, 그 공항이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당이 그렇게 역세권으로 된 거예요. 그 30년 전에 원기 94년에 1994년에 교당을 마련을 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지하철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때 이제 규타원님께서 93년도 연말에 오셔가지고 교당을 하나 마련하라고 한다 총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산 종법사님께서 그 시절에 이제 1억을 희사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 건산 법사님 그쪽에서 또 1억을 주셨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그 건선을 해가지고 모아서 3억 6천에 파리교당 대지 100평에 건평 90평짜리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 집을 규타님을 모시고 봤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고 큰 한옥 대청마을에서 제가 잠을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규타님한테 했더니 아따 오늘 집 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른 집이 바로 그 집이에요. 지금 현재 교당이에요. 근데 아마도 30년 전에는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역세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교당이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이제 돼서 제가 마음을 냈어요. 이거는 때가 왔다. 어변 성령하고 여의 보지를 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누가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는 제가 거기 있는 한은 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제 일이자 교단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사람은 이제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타님과 상의를 드려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여 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해가지고 K 필름, 영화, 그다음에 음식, 그리고 언어, 한국어. 지금 음식은요 이를 말할 수 없이 퍼져 있어요. 갑자기 파리 그 좁은 땅에 한인 식당이 200개가 넘게 생겼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류 열풍이 가장 세게 불고 있는 곳이 바로 파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며 뭐 한국에 관련한 그런 엑스포라든지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상할 때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류 열풍을 원불교로 교화 활동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예를 말하자면은 정착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교당을 증개축하기로. 그래서 이제 교당이 이제 그 교당은 가정집이라 보신 분들 저 계시 우리 저기 정조련 교도님 경우는 뭐 와보셔서 아시고 저기 우리 소타원님도 아시고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이 60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너무 낡고 가정집이라 이 집을 어떻게 해야만이 공가로 공공 건물로 영성적인 교당 법도량으로 이렇게 바꿔놔야만이 이게 우리가 여의 보주를 물 수가 있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래서 물고기가 안 모인다고 방죽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방죽을 깊게 파고 새물을 들여와야 물고기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교당 집이 집을 어떻게 증개축을 하느냐. 그 옆집과의 담 사이가 우리 공간이 3m가 이렇게 있고 길이는 15m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땅층서부터 3층까지 그거를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죠. 증축을 그렇게 해서 구조를 그러니까 그 집 전체를 허는 건 아니고 내부를 전부 다 이렇게 벽을 헐어서 교당 활동에 맞게 그렇게 이제 증개축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증개축을 해야만이 하는 필연적인 요소는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자립이에요. 제가 지금 그 34년째 횟수를 살면서 그동안 많은 하숙을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김치를 판매하고 뭐 각종 무슨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당 운영 자금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규타원 장정수 원로 교무님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저희에게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주셔서 이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경제를 자립을 하려면 어떤 자립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맨 아래층은 법당이 14평이에요. 그래서 요가 10명만 들어와도 이렇게 팔이 닿고 그래서 좀 좁아요. 그래서 그 법당이 가장 메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법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늘리고 해서 23평으로 늘리고 조그마한 신발을 신고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사정에 맞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소법당을 하나 옆에다 두어서 신발을 벗고 그야말로 기도하고 좌선하고 하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법당은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되 멀티로 활용을 해서 법회도 보고 또 때때로 뭐 문화의 도시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전시도 한다든지 또는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층은 이제 그야말로 법당층이 맨 아래층이 정신적 힐링 공간이라고 하면 수행터라고 하면 2층은 그 위층은 이제 육신의 힐링 공간.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화, 예를 들자 뭐 음식 문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래서 메디테이션 부엌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가상으로 지어놨습니다만은 육신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육 쌍전의 공간으로 해서 육을 양성하는 힐링하는 공간으로 해서 1층은 그렇게 활용을 해서 공간을 아주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위층에 이제 2층에는 그 K 메디칼 그 2층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 자립을 위해서 임대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방 4개를 원룸 시스템으로 들려서
그 방을 4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옆이기 때문에 방이 뭐 잘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좀 구조를 좀 잘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파리는 방이 집이 부족해요. 그리고 유학생들도 집 때문에 그냥 애를 먹어 구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임대 공간으로 해서 교당에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교무님들도 용금도 좀 제대로 주고 또 우리 교당도 운영하고 또 교구도 좀 살펴보고 또 한국에다도 좀 우리가 교금도 좀 내고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는 저는 어쨌든 개척자이기 때문에 뭐 무슨 도둑질만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래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 일이지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양심상 교역자로서 양심상 마련을 잘 해놓고 내가 물러나야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그렇게 해서 오고 또 현지인 이제 가장 시급한 게 경제 자립이기도 하고 또 교화 활성화지만 활성화를 통한 현 정착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 교역자 양성이에요. 그래서 현지인 교역자 양성을 하려면 교무님들이 그냥 고생하고 그 자금 때문에 운영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은 좀 넘어서 줘야 그 현지인 그 젊은이들이 참 무슨 저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아 나도 좀 한번 괜찮겠다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현지인 교화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경제 자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층에 그 3층은 이제 교무 숙소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30평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게 해서 교당을 증개축을 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그 계획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서져 있습니다. 어떤 이제 K 컬처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뭐 음식, 뭐 음악, 영화, 한국어, 뭐 다양하게 또 한국 그 물건들, 그 경제 그런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정신문화예요. K 정신문화. 그래서 이 K 정신문화는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불교가. 그래서 대종사님 정신으로 그 전반품에도 있지 않습니까? 23장에 한국이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그리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지도국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불교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K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도량으로 그런 곳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심적인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K 메디칼입니다. K 메디칼이 뭐냐 한방인데 메디칼이라는 말은 그 나라에 가서는 정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엄청난 거라. 네, K 에네르제틱이라고 해서 대체의학, 한국 대체의학으로 해서 침술, 마사지, 지압 또는 뭐 그 붙이는 거 뭐죠? 자석, 또 요가 가장 근본적인 건 메디테이션하고 요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지만 이제 또 중점적인 그 K 정신문화를 육신의 힐링을 하고 정신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제가 K 메디칼에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면 프랑스는요 약만 먹여요. 아프면. 그래서 약 중독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뭐 잘 낫는 사람 낫지만 안 낫고 오히려 약중독으로 일으켜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보니까 그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말입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 7월달에 원광대 그 강 교수라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 리디라고는 도시에 가서 침술 워크숍을 하는데 좀 저보고 와서 메디테이션하고 요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강습을. 그래서 갔더니 2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요가와 메디테이션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의학과 요가와 메디테이션은 이거는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옳다 됐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그 대체의학 파culty가 4군데가 있어요. 리레에 있는 대학이 한 군데, 엑상-프로방스 남불, 툴루즈 남쪽, 리옹 중간쪽 해서 그곳에 대체의학 그 파culty 학과가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5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가깝고요. 근데 또 더 고무적인 부분은 그중에 4개 대학을 총책임져서 그 모임을 이루고 학술대회도 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총책임자가 원불교 교도로 입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흥도 그 제사님의 인연으로 입교를 해 있어요. 그래서 참 잘된 케이스고 또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국 여성이 한 분 있는데 그 여성도 그 대체학을 해가지고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제가 2003년에 또 우리 교도님들의 협력으로 노르망디에도 선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서로 거기는 아주 힐링 장소로 잘 돼 있거든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쪽하고 도심지와 그 자연과 더불어 있는 그쪽과 서로 피드백을 해서 서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꼭 가보겠다고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거기서 워크숍이라든지 본인들의 힐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를 연결을 시키느냐? 원광대 한의대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원대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한방병원에서도. 그리고 작년에도 그 강 교수가 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중의학을 했지만 업그레이드는 한방으로 하는 거예요. 한의학으로.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왜 한방에서 하느냐? 중국 의학은 예를 들자면은 치료 방법에서도 보면 땅을 파서 괭이질 하다가 다친 허리를 치료하는 그 방법이라면 한의학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다가 아픈 허리를 치료하는 그런 관계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하느냐? 한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우리 교당으로 이끌어서 이제 침도 맞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료 봉사 활동을 하게 하고. 자, 육신은 그렇다 해서 이제 정신의 힐링은 이쪽으로 와. 법당으로 안내를 해서 메디테이션과 요가를 제가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거. 그래서 한방으로는 재생의세, 또 우리 원불교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적으로 크게 3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유도를 해서 교화에 물꼬를 트고 활성화를 하려고 작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교당이 좀 혁신이 되고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를 해야 살지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변화를 저는 지금 추구하고 어변 성령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 이제 그 증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한 15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죠. 그리고 교당에서 모아놓은 돈은 5천만 원 정도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한우란 한 집안이니까, 그리고 세계 속의 원불교, 국내에서만 원불교가 아니라 세계 속의 원불교를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파리에 이런 정말 유럽의 관문내 예술의 낭만의 도시에 이렇게 교당이 하나 잘 세워져 있으면 활성화가 참 빠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인불사 천인기도를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 규타님이 야, 그럼 만인불사에서 천인기도를 해서 한번 해보자 추진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인불사를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 유럽 땅에, 그 유럽이 또 좀 열악해요. 유럽 교구가. 그래서 좀 어느 한 군데도 빠꼼한 데가 없어서 이제 그 파리 교당에서라도 활동을 잘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되면 유럽 교구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미래의 종보사님께서도 앞으로 유럽 총부가 그 다음이다. 미주 총부는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작년 6월 달에 오셔서 하셨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라든지 여러 회의 수의단에서라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4대 1회 계획에도 그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내도 좋지만 해외로 많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경륜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유럽도 좀 어떻게 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교당 하나라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 열악한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원동력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새해 용의해를 맞이했는데 여의 보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미카엘 천사가 용을 막 이렇게 짓밟고 있어요. 용은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사악한 것에 속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용을 굉장히 어떤 뭐 그 영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가 이제 다른데, 우리 교수님들도 그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 용에 대한 그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죽기로서 해야 된다라고 맨 밑장에 일십 백천만 억으로까지 정을 쌓고 일십 백천만 억으로까지 각을 이루며 1에서 10, 100, 1000만 억으로까지 행을 놔둘 때 여의보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대산종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의보주를 누가 물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꽉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또 여의보주를 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의보주를 늘 각자가, 여의보주는 한 개밖에 없어요. 무는 사람의 것이니까 많은 여의보주를 무는 그런 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잠실교당이 되시기를 저는 이렇게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대 시작에 여러분들 우리 잠실교당도 크게 활성화되는 교당이 되고 많은 여의보주를 무시는 교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잠실교당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무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